지금부터 경기도 치과의사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희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주신 임원 및 내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 치과의사회 정진 회장님 오셨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석 부회장님 소개합니다. 경기도 치과의사회 대의원총회 박일륜 의장님 소개합니다. 경기도 치과의사회 양영환 고문님 소개합니다. 경기도 치과의사회 한기림 역사관장님을 소개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정훈 치무이사님을 소개합니다. 인천시 치과의사회 박상일 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인천시 치과의사회 한창혁 법제이사님을 소개합니다. 서울시 치과의사회 조정근 정책이사님을 소개합니다. 서울시 치과의사회 홍종현 정책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정진 부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치과계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과 공청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경기도 치과의사회 전성원 정책위원장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선제는 지난 선거 당시 회원들을 향한 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치과계 안팎으로 선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진실되고 민주적인 선거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중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번 경기도 치과의사 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치과계는 점차 회원수가 증가하고 다양한 연령대로 분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치과의사들의 배출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들의 소속감을 증진시키고 전 회원들의 단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선은 불가피합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치과의사회 선거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회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 치과의사 회장 선거제도 개선 연구 경과 보고 및 회칙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것이며 이를 취합해 올해 3월에 개최되는 대의원 총회에 이 안을 상정할 예정이고 3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선거가 회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의 창이 되기를 깊은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선거제도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수고해 주신 정책위원회 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실 치역치과의료정책연구소 송희정 전문위원님, 인천지구 김계선 선거관리위원장님,
한의사회 김재일 전임 의장님, 취업 김철신 전임 정책이사님과 취업의 박영석 부회장님께 감사드리며 뜨거운 관심으로 함께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발전적인 개선 방향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기도 치과의사회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전함섭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격려를 드려야하나 일정상 못 오셔서 제가 축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 치과의사회 정진 회장님 및 박일은 회장님, 그리고 회원님 및 내외 지인 여러분, 을림이년 새해를 맞이하자마자 경기도 치과의사회 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치과계도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지난해 사상 최초로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당 선거도 선거인단제로 치러냈습니다. 선거제도에 대한 변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각 시도 치과의사회 역시 최근 들어 선거제도에 대한 변화의 물결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회원들의 욕구 또한 구체화되고 있는 반증입니다. 치과계의 직선제 논의는 이제 대세가 확실합니다. 회원 개개인에게 수장을 선출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마도 당연한 시대적 요구이자 권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보다 신중한 논의를 통해서 개선의 필요성과 실행했을 때의 문제점 등 면밀하게 파악하여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회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정확히 찾아내는 일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현재 취업은 검찰 수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어두운 터널에서 갇혀있는 한국입니다. 그러나 터널의 끝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서서히 터널 끝 출구에 빛이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저희 취업은 매우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회원 여러분들의 지지 덕분임을 잘 알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치과계를 하나로 묶는 일, 또한 한 목소리를 내는 일, 바로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새 출발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저희 집행부가 해야 될 행동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공청회에서 바람직한 선거 제도를 찾는 일도 포함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공청회를 위해 있으신 경기도 치과의사의 정진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년 을미년도 어느덧 2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나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올 한 해 계획 단계들이 차분히 하나하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치과의사에서 오늘 경기도 치과의사회 회장 선거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진 회장님은 공약사항이기도 한 직선제는 오랜 세월 동안 회원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선거제도 개선은 민의를 반영하고 회원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회원들의 바람이 응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까지 정책위원회에서는 가장 최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직선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회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례를 분석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경기도 치과의사의 선거제도 나아갈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정책위원회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대의원총회는 3월 22일에 개최됩니다. 당일 선거제도에 관한 사항이 안건으로 상정되면 건실한 안이 통과되어 경기도 치과의사의 새 역사를 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초석이 될 오늘 공청회에는 자리에서
신중하고 활발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에서는 그동안 저희 그 특별위원회에서 했던 활동에 대한 경과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결과물로 나온 회칙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는 7월 14일에 처음 열렸습니다. 2015년 올해 대의원 총회 때 새로 회칙 개정안, 선거제도에 관한 회칙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이 되었고요. 그 결과 저희 경기도에서는 2013년도에 대의원 총회 집행부 안으로 개방형 선거인단제를 낸 바가 있고요. 그 안이 분회에서 상정한 안보다 적은 표수를 얻으면서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어를 써도 되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천명하기를 다음번에는 직선제로 하겠습니다라고 천명을 한 바가 있고요. 또 현 집행부의 공약사항에도 직선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직선제에 집중해서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비교적 쉽게 내려 있는 편이고요. 선거 시기에 관해서는 대의원 총회와 선거를 서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기대의원 총회는 정기대의원 총회로서의 그 자리매김을 새로 하고, 왜냐하면 직선제를 하게 되면 사무적인 그런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때문에 대의원 총회와 함께하는 건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회 이전에 회장을 선출을 하고, 그리고 그 남은 기간 동안 인수인계하고 새로운 집행부에 임원을 꾸리고, 그래서 총회 때는 이사들의 인준을 받고 집행부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기로 잡자라는 식으로 선거 시기에 대한 결론은 이때 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쟁점, 특히 3가지 정도였는데, 그게 밑에 있는 선출직 임원의 규모, 그리고 결선 투표를 할지 말지 여부, 그리고 투표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하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2번이 눌렸네요. 회원 설문조사는 경기도 종합학술대회 9월달 13,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열렸던 학술대회 행사장에서 임원 여러분들이 이제 배포하고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임원 이사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경기도 회원 총 193명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직선으로 선출하는 선출직 임원의 범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하는 질문에는 이 문항에서는 첫 번째, 과반수에 집착할 필요 없다. 최다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해야 한다라고 대답해 주신 분들이 114명으로 약 3분의 2 정도 되셨고요. 투표일을 새로 지정해서 2차 투표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해주신 분들이 67명으로 35%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호하는 투표 방식에 대해서는 투표소를 설치해서 직접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이 20명, 10%, 그리고 우편 투표를 선호하신 분이 27, 나머지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이 제일 많은 40%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문조사에 대한 평가를 3차 회의에서 했습니다. 이때 역시 이제 결선 투표 없이 과반이 안 돼도 한 번에 선출하는 부분은 회원들의 의지도 그렇고 해서 저희 특위위원님들이 많이 쉽게 동의를 해주셨는데, 회장 단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1+1로 갈 것인가는 회원 여러분들의 의사가 이렇게 첨예하게 이렇게 비슷한 비중으로 나왔던 것처럼 특위위원들의 의견도 굉장히 반반으로 딱 갈려서 합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추가 설문조사를 해서라도 의견을 더 물어보자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추가 설문조사는 필요 없을 것 같다. 등등 해서 이날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한 번에 선출하고 1대1로 가고, 그리고 추가 설문조사는 안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청회를 준비해보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차 회의에서는
이러한 지금까지 논의 결과를 가지고서 회칙 제12조 그리고 17조 임원의 선출 그리고 임원의 보선 20조 3개 조항에 대한 개정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보선에서는 부회장은 보선하지 말고 회장의 결혼 시에만 보선을 하자 이런 얘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공청회를 원래는 11월 달에 하기로 했었는데 시절이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그래서 군회 총회를 앞두고 이제 오늘 하기로 이날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5차와 6차 특위에서는 이제 회칙 개정안에 대한 계속적인 논의와 수정 그리고 공청회 준비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논의됐던 그 과정, 그 쟁점들에 대한 논의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직선제를 해야만 하는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많이 저 어디서 봤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좀 있으실 거예요. 2013년도 총회 하기 전에 공청회를 하면서 개방형 선거인단제였죠. 그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공청회 자료로 이제 설명드리면서 제가 만들었던 사진입니다. 직선제가 원칙에 부합되고 보다 명확하고 좋기는 하지만 가는 길이 너무 멀다. 그래서 그 중간에 개방형 선거인단제라는 다리를 하나 넣고 여기를 거쳐가자. 만약에 이 제도가 좋으면 여기에 둘러앉아도 괜찮고 그리고 이걸 진행을 하다가 회원들의 요구가 더 커지면 직선제로 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여튼 현실적으로는 직선제와 대의원제의 장점과 단점들을 잘 융합할 수 있는 절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개방형 선거인단제를 냈습니다. 그해 64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한 투표 결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개방형 선거인단제 그리고 부천분회와 용인분회가 회장 단독 선출하는 직선제 안건을 상정을 했는데 모든 안건이 다 부결됐습니다. 그렇지만 얻은 표수로 보면 재석대의원 45명 이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자칫하면 이제 정족수가 안 될 건도 했는데 하여튼 45명 재석대의원 중에 18표를 얻었고요. 직선제가 오히려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분해상정 직선제안이 더 많은 표를 얻고 둘 다 부결되었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는 더 이상 선거인단제를 고려할 만한 그런 명분이 사라졌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직선제로 가야 되는 이유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많은 여론조사가 있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직선제가 회원들이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임원들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거의 비등비등한 정도고요. 회원 대상으로 한 거에서는 월등하게 직선제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 된 것이 지금 이건 이제 뭐 읽으시라고 해놓은 건 아니고요. 그 자료집에 보면은 참고 자료 있습니다. 2000년 이후부터 치과계 내에서 했던 설문과 그 여론조사한 것들을 모아봤는데요. 추세를 보면 대개 직선제를 과반이 넘는 회원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현재 쪽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그 선호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추세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한 협회 2013년 작년 대의원 총회 하기 전에 협회에서 했던 재작년이죠. 재작년 대의원 총회 할 때 협회에서 했던 설문에서는 직선제가 64.3%, 선거인단제는 17.7%, 대의원제는 14%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걸 잘 운영하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운영의 편리성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제도를 취하고 그거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선출직 부회장의 수입니다. 4가지 안이 흔히 얘기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회장 1인에 부회장 2인, 부회장 3인 이렇게 부회장을 여러 분을 두는 경우는 이제 부회장을 이렇게 공청회별로 이렇게
영입을 하는 과정에서 동창회 선거로 지나치게 빠지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해서 주로 3번, 4번 안은 일찍 폐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1번, 2번 안이 격돌을 해서 좀처럼 그 의견이 좁혀지질 않은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는 의협 쪽에서 하고 있는 안이고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은 대한한의사협회, 그리고 3번은 간협, 4번은 현재 취업에서 하고 있는 형태의 안입니다. 근데 단독 후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원론적이고 회장 하나만 바라고 투표를 한다는 부분에서 간단하고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기도 훨씬 더 용이한 반면에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고,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어떤 그 뾰족한 해법이 나타나지를 않았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아닌 1+1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우려라는 부분에서는 출마자 난립에 대한 우려, 또 회장직과 회무에 대한 책임성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 또 집행부 구성의 용이성과 후보의 인적 자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경기도의 경우는 지난번 선거에서 겪었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또 역할 분담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이 많다. 회장과 부회장이 지역적으로 워낙 넓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나눌 수도 있고, 또 정책적으로 어떤 성향이 다른 분들이 그런 것들을 공조할 수 있는 그런 폼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 이 안으로 갔고요. 저희가 실시했던 아까 그 설문에서도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약 10% 정도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선출하는 안이 더 높았고요. 그리고 2013년에 덴트포토에서 설문한 게 있습니다. 전국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거기서도 43.63%가 1+1을 선호했고 17.72%가 오히려 회장 단독 출마를 선호했습니다. 그러니까 3배 조금 안 되는 그런 차이가 납니다. 선거일에 대한 논의에서는 정기대의원총회와 분리를 하고,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 특히 이제 처음 해보는 직선제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을 직접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칙에 일일이 딱 규정하는 것보다는 규정적으로 빼서 이사회와 선관위에 권한을 많이 주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회칙에 들어가는 내용은 선출직은 공동후보로 하면서 회장과 부회장 1명, 그리고 결선 투표 없이 한 번에 선출한다. 이런 내용만 회칙에 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회칙이 또 내용입니다. 일단 현행 회칙의 12조 임원 부분에서요. 부회장 5명 중에 이거를 굳이 포함시킬까 말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넣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은 부회장, 진영이 되는 부회장들과 선출되는 부회장, 이런 부분이, 또 선출되는 부회장은 여기 해당하는 부회장과 별개로 한 명이 더 추가가 되는지 이런 것들 좀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부회장 5명에 선출직 부회장 1명이 들어간다는 걸 이제 명확히 좀 표현을 해줬고요. 17조 임원의 선출에서는 기존 회칙은 1항이 회장,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부분은 밑에 있는 5항에 감사는 총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다수 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이런 내용이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여기다 또 넣는 거는 중복이 되고 또 모양상으로도 회장에 관한 것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정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1, 2, 3항은 회장 선거에 관한 부분만 모아놨습니다. 내용은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은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2항은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공동 후보로 등록하며 투표에서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그래서 공동 후보로 등록하는 것과 그리고 종다수로 2차 투표 없이 다수 득표자가 선출됨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외 회장 선거에 관한 재반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그전에는 이제 규정은 있었지만 별다른 항목이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회장과 감사는 결혼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새롭게 보선을 하지만 선출직 부회장은 결혼 시에 별도의 선출 없이 이사회에서 보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보선은 똑같이 직선제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 이상 회칙 개정안에 대한 설명드렸고요. 예, 회칙 개정안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오늘 공청회 한 내용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2월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월 이사회에서 그 3월 정기총회에 안건을 올리겠다라고 결정해 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논의해보자라고 하는 3월 이사회 때는 어떤 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3월 정기총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제 만약에 안이 통과가 돼서 직선제가 이제 실행이 된다면 선거 절차와 방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규정과 관련된 공청회와 이런 것들을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거관리 규정,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새롭게 개정하고 내년 총회에는 이제 선거 관련된 예산도 편성을 해서 올려야지 내년 말 정도에 이제 선거 운동도 시작할 수 있고. 네, 이상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신 김계선 의원님이십니다. 경기도 한의사회 전임 의장이신 김재기 의원님이십니다. 근치신문 편집국장이시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전 정책연구이사이신 김철신 의원님이십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 정책연구 전문위원 송희정입니다.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제가 지난 선거 과정에 있어서 선거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선관위 활동을 하는데 이제 발을 담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특히 이제 지금 현재 그 경기도 치과의사회가 이제 그 선거 관련해 가지고 그 회칙을 지금 규정을 하고 이제 선거를 어떻게 선거 제도를 가져갈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실무적인 입장에서 제가 이제 일부분 조언을 하는 그런 자리로 알고, 우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발표하신 전동원 이사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발표를 하셔가지고 저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생략을 하고 세 번째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능단체 선거제도가 우선 각 그 협회가 그 선거제도가 우선 직선제로 변하고 있는 추세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발표를 듣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투표소가 13개라고 하셨는데 다만 이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이제 고려를 하는 게 그 선거제 운영 관련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지, 그리고 또 이제 투표율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사실 대표성이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회원 여론이 어느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지 이 정도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이제 그 직능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선거제도 운영 역량도 약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선관위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거제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특히 뭐 그냥 일반적인 행정적인 그런 처리 업무뿐만 아니라 그 선거 그러니까 뭐 선거 그 과정에 있어서 약간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거나 아니면 규정을 뭐 위반을 하였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의 판단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 역량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직선제의 제일 문제가 이제 검증되지 않은 후보자가 선출됐을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직선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직선제를 선택할지 이제 관선제를 선택할지 이 부분들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뭐 많지는 않으니까 대신 이제 그 선거제도 선택한 후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직선제를 도입하시려고 하고 굉장히 구체적인 지금 안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럼 직선제 도입하려고 할 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조언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구성 자체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선거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판단이 인정한지 안 한지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좀 독립성을 강할 필요가 있고 또 권한을 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변협 같은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의원총회에서 뽑고 있고요. 그 대의원총회에서 뽑은 다음에 그다음에 선거관리 그 위원들을 구성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현대 협회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사회에서 그 위원장을 뽑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히 이제 위원장을 뽑을 때 대의원총회에서 뽑을 거면 그거에 대해서는 회칙에다가 규정을 하고 그리고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내부 역량을 좀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간선제에서 선거인단제로 가고 그다음에 선거인단제에서 직선제로 갈수록 선거가 좀 과열되고 혼탁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거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그 선거 제도나 이런 선거 분쟁의 조정이 사실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일 큰 역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끌어주지 못하면 사실 그 선거를 직선제로 치른다 하더라도 굉장히 자본만 많아지고 그리고 오히려 공정하지 못하여 이제 명분을 오히려 잃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또 직선제로 가면 갈수록 선거권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위반 의심 건수가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대의원제에서 선거인단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 위반 건수가 갑자기 늘어났었거든요. 그리고 또 위반 사례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총회 같은 경우 대의원총회로 뽑았을 경우에 사실 향응이 제일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 선거인단제로 가고 나서부터 이제 접촉해야 하는 회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SNS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메일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막 그 선거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또 이제 각각의 뭐 특히 이제 여기서 그 치과계에서 보니까 학연이 굉장히 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일부 동창회나 이런 데서 지지 선언, 지지 문자를 보내신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사실 선거운동 위반 사례에 해당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양화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선거 운동하는 그 기간 자체는 굉장히 짧습니다. 보통 한 달 정도를 주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선거 위반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수록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역량을 가지고 빨리빨리 판단을 해주고 그 계도를 해줘야 그 선거가 그나마 이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직선제 운영을 위해서 이제 대의원 커뮤니케이션이 좀 중요합니다. 사실 직선제 자체가 그 정책 선거로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태로 이제 직선제로 가게 되는데요. 그 정책 선거로 가겠다라고 하면 사실 그러면 회원들한테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저희 그 협회, 저는 이제 협회 선거를 했기 때문에 협회만 지금 예를 들자면 협회 같은 경우는 공보,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그냥 게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신문 광고, 이제 그건 이제 각 그 후보들이 지금 신문 광고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정견 발표를 그나마 정책 선거에서 좀 이렇게 선거들한테 유권자들한테 대외형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거였었는데 정견 발표회가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성격이기 때문에 자 그게 이제 시간이 나면 와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걸 들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선제는 사실 유권자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 유권자들한테 다 그 정견 발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소의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의료정책TV 저희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그걸 활용을 해서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뭐 아니면 뭐 홈페이지에 그 정견 발표
프로데 같은 것들을 해서 직접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보실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그 선거관리 규정의 선거관리 규정을 좀 더 상세하고 명확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직선제로 갈수록 선거가 과열된다는 건 앞서서 얘기를 드렸고, 거기다 또 직선제와 더불어 지금 그러니까 직선제와 또 더불어 할 수 있는 얘기가 선거 공명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직선제로 가자라는 거는 그 유권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다 좀 보장을 해주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보통 직능단체 같은 경우는 선거 공명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고 그만큼 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형태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그만큼 선거운동에 대한 위반 사례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관리 규정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게 선거 규정이 위반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해줘야 그것 후보들이나 아니면 유권자들이 보고서 아, 이런 부분들은 선거 규정 위반이니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선거 규정 위반이 되었을 경우에 벌칙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아, 그럼 이거 벌칙을 받을 수 있구나, 뭐 어떤 절차를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그 규정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그 규정을, 그러니까 규정에 넣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그거를 좀 유형화시키고 그분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줘서 그것들을 이제 후보들이나 아니면 유권자들한테 좀 배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 약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현재는 지금 결선 투표제를 하지 않기로 지금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러니까 뭐 일반 직능단체나 특히 그 직능단체 중에서도 그 전체 협회 뭐 회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결선 투표제를 많이 했다가 뭐 지금 폐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선 투표제라는 거는 사실 직선제 그 투표로 가면 갈수록 투표율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투표율이 떨어진다는 거, 특히 득표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직선제가 그 선거권자의 그러니까 선거권자의 권리를 좀 강화시키고, 그리고 또 그 직선제를 함으로써 뭐 그 대표의 뭐 그 대표성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확보해주겠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제 직선제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득표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건 또 명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좀 차선책으로 사실 그 결선 투표제를 하게 되면 전체 득표율, 그러니까 전체 그 투표율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득표율은 그래도 적어도 뭐 과반수로 투표를 한다던가 3분의 1 득표를 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는 저희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지금 치과계의 경우에는 사실 그 제3자 입장에서는 11개 치과대학이 지금 치과대학에서 이제 치과의사를 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학연 선거가 되게 좀 강하게 이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다수 후보가 나오고, 그 다수 후보가 이제 그 학연 선거와 맞물려 가지고 이제 뭐 그러니까 선거를 치렀더니 이제 그 득표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뭐 이런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선 투표제를 좀 이렇게 고려를 해보십사 하는 게 제 좀 의견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결선 투표제를 고려하시게 되면 이제 만약 그거를 채택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회칙에다가 넣어서 그걸 좀 명확하게 하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때까지 제가 뭐 짧게나마 이제 그냥 좀 경험담으로, 그러니까 경험에서 좀 느낀 바가 있어서 제가 느낀 바를 중심으로 한번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인천치과에서는 1998년도 대의원 총회에서 직선제 안건을 정관 개정의 안건이 아니라 일반 안건을 가지고 먼저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정책위원님의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우리 경기도 지부는 준비가 잘 돼 있는데 저희 때 인천 지부는 이런 자료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뭐 당 있어? 뭐 그런 정도에서 해서 이야기가 진행됐는데 결국 부결이 됐었고 또 뭐 임시대의원총회도 한 번 열고 그래가지고 99년도 대의원총회에서 일반 안건으로 20대 19로 통과가 됐습니다. 한 표 차이로. 그냥 직선제 하자 그걸로 뭐 회칙이고 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관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1년 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2000년도 대의원총회에서 회칙 및 선거관리위원회 세 칙을 만들어서 통과를 하게 되었고 2001년도 11월 달에 초대 직선제 회장님이 배출이 됐습니다. 2002년도부터 임기를 시작하셨는데요. 지금 김건희 회장님, 이근세 회장님, 정치구 회장님, 이상일 회장님 해가지고 지금 5번째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지금 현재 치과 의사계의 인구 분포도가 기존의 피라미드 구조에서 40대, 50대 연령은 회원이 풍부한 상황으로 이미 변화되어 있죠. 아까 자료를 보니까 벌써 뭐 30대, 40대, 50대가 거의더라고요. 또 회원 수도 지금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800명 정도가 되는데 경기지구는 제가 입원할 때 3,500명 정도 되나요?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출신 대학도 다양해진 상태에서 작금의 치과계가 존립을 이어가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서 회원들은 집행부가 역동적인 모습으로 해무 활동을 하여 책임감을 부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간선제보다는 직선제가 더욱 유리하다고 여겨집니다. 직선제의 성공은 회장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임원의 팀워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지부 경우 타 지부보다 더 많은 부회장과 이사를 대학 출신들 분야별로 안배하여 인선한 뒤 부회장을 중심으로 팀을 이루어 조금 더 전문적인 회무를 위해 노력하여 왔기 때문에 2002년도 직선제 초대회장 출범 이후로 일신 우일신의 모습을 보여왔다고 자부합니다. 이것은 직선제 시작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던 건데 또 나타난 장점 중에 하나가 임기를 마친 임원들은 굉장히 그 친목이 긴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출신별 생소함이 무너졌으며 회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회원으로서 협조도가 향상되었고 분해 활동, 여러 동호회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인천에도 그 출신 대학이 다양하죠. 근데 가끔씩 이제 이런 말들 합니다. 저희는 인천대학교 치과대학 출신이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아마 경기지구도 뭐 경기대학교 치과대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아마 직선제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초기에는 직선제에 대한 우려가 여러 가지 제기되었지만 두 차례의 경선과 세 차례 무투표 당선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점이 과차가 되거나 지속적이었던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며 현재 인천지구는 지난 선거 시 62% 정도였던 투표율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과 선거운동 방법의 발전적 개선 위에 심의를 해서 2016년도 개정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선제를 선택해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면 경기지구만의 회원 간 정서, 저는 참 이걸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회원 간의 정서를 이렇게 모으는 것. 이미 뭐 당위성이나 기술적인 거나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 돼 있는데 왜 안 되느냐, 그걸 잘 생각하시고 걱정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마음을 좀 더 열어주는 그런 그 어떤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마지막 작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 지구마다 지역적 특성을 잘 고려해야 하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직선제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스스로 갖고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경기도 한의사회에서 치과협회랑 우리는 친하다, 이거 꼭 좀 가라 그래갖고 제가 그 전임 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5분 내에 이렇게 도움을 최대한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민주주의라는 게 진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요. 또 뭐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라면 뭐 마찬가지로 치과협회는 결국 모든 거의 권리는 일반 회원들에게 있고요. 또 사실 회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협회가 있는 거죠. 크게 두 가지를 저희는 중심으로 봤습니다. 거기 써 있는 대로 경기도 한의사 회원들의 뜻을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제대로 반영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합의와 발전. 그 두 개죠. 뭐. 그걸 위해서 대의원 제도가 있고 뭐 선거인 관리, 선거인단이 있고 또 직선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 고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 우리 그때 한의사협회 사정을 보면 인천하고 대구가 직선제를 먼저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도 차원에서나 중앙회 차원에서는 이제 의견들은 다양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천이 늘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인천이 제일 먼저 하셨는데 짬돌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권립들이 거기 써 있는 대로 그 대의원 총회 때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면 되는데 이 정관 개정만큼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회 3분의 2가 넘어야 정관을 이제 바꾸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 민법의 모든 아마 기본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정관의 그 중요성, 뭐 근간이니까요. 그걸 바꾸면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때 저희 상황도 일반 회원들은 직선제 하자는 게 80%가 넘었어요. 근데 이 대의원 총회 때마다 의견은 올라가는데 매번 3분의 2 때문에 그게 이제 통과가 안 된 거죠. 그때 회원들의 불만이 상당하죠. 뭐 사실 대의원의 존재 의미가 회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는데 이게 안 되는데, 더구나 젊은 한의사들이 보기에는 뭐 요즘 얘기하면 이게 뭐 이제 한태아가 되는 거죠. 이게 뭐 이상하다 이 사람들, 이게 뭐 우리랑 다르다.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 리더가 좀 아주 잘했습니다. 저희가 2008년부터 준비해서 2012년까지 1년 동안 차례차례 준비한 게 또 그래서 경기도 총회 때 안건을 올렸는데 3분의 2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치과협회도 똑같은 규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회장이 어떻게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 거기 써 있는 대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의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회의 선거 방법과 기타 본회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전 회원 직접 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거를 우리 먼저 총회에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는 뭐 문제될 게 없으니까 통과가 됐고, 그래갖고 그 다음에 전 회원들한테 이제 직접 투표를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다들 뭐 무려 찬성 83%에 의해서 직선제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 해에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직선제 하기로 대의원 총회 때 통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이제 선거 및 선거 관리 규칙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2012년도에 처음으로 직선제 그 회칙에 의한 이제 그 선거가 실시된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같은 경우에 보면
근데 첫 번째 그 후보자가 그 단일 런닝메이트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 후보자에 대해서 그 선거를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단일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그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그 투표 참여자가 86.5%였고요. 찬성이 그 중에 82.8%. 그래서 뭐 대단한 참여와 대단한 찬성에 의해서 첫 번째 직선제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이제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중앙회 대한한의사협회도 계속 저희와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계속 회원들은 80% 이상이 원하는데 중앙회는 더더욱 뭐 한티아가 강하죠. 이게 물론 뭐 그분들도 다 걱정하는 건 많지만 경험이 많으니까 해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회원들의 의견이 안 되니까 결국 이 문제와 그 다음에 그 당시 천약물 신약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갖고 젊은 한의사들이 한의사회관을 점거를 한 거예요. 점거를 하고 비대위를 만들고 대의원회를 해산시키고 새로 대의원회를 뽑고 임시대의원회를 하고 그래서 직선제를 통과시키고 그래서 2012년도에 임시대의원총회 때 직선제가 되고 2013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한의사협회도 직선제가 이제 선거가 된 거죠. 그럼 이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이게 뭐 한의사 몇 명 안 되는데 거기서 그냥 아주 갈갈이 아주 반토막이 난 거고 그 상처가 아직도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죠 뭐. 우리 젊은 한의사들의 의견은 딱 하나였어요. 내 대표는 내 손으로 뽑는다. 이거였죠 뭐. 다른 거 다 좋다. 대의원제도 좋고 선거인단도 좋지만 내 대표는 내 손으로 뽑는다. 이것이 그 젊은 한의사들의 뜻이었고 결국 이렇게 저희는 왔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래서 첫 번째 그 선거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우편 투표를 했는데 아까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저기 뭐 인터넷과 그 같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게 효과를 봤냐면 그 발송 대업체한테 DM을 맡기고 그 다음에 우체국을 통해서 택배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또 택배를 통해서 또 수거를 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했어갖고 그렇게 많은 참여율과 또 거기에 대한 수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그 당선자 결정은 그 후보자가 다수일 때는 똑같이 유효 투표에 다득표자로 하기로 했고요. 뭐 결선 투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득표자가 동일할 때는 연장자. 그 다음에 후보자가 한 명일 때는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한 자. 아까 우리 설명된 건 조금 잘못됐더라고요. 경기도 한의사회가. 그러니까 설사 그게 뭐 투표가 과반수가 안 되더라도 상관이 없고 하지만 투표된 수의 과반수만 되면은 당선자로 이렇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그 첫 번 직선제 결과가 나왔고요. 그 대신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저희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바로 그 회칙. 그 과반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그 출석의 3분의 2 거기가 걸림돌이니까 우리가 그럼 이렇게 해보자. 직선제를 했지만 이게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면 또 그것도 쉽게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 얼마나 소통이 중요한 거고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 단서 규정을 저희는 또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관도 그냥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로 이제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직선제를 지금 이제 이번 1월 달에 두 번째 하는데 이 직선제가 또 문제가 있다고 대의원들이 생각하면 이제는 과반수의 과반수만 되면 또 정관을 또 바꿀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직선제 회장을 뽑는데 그 사람이 잘못하면 어떡하느냐. 그래갖고 주민 소환제라는 걸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가 직접 뽑았는데 직접 뽑은 사람이 안 되면은 불러다가 우리가 또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거기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거의 없겠지만 우리 회원들의 5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투표를 해서 과반수에 과반수면은 회장이 이렇게 이제 사퇴하는 경우를 했어요. 그 대신 이제 취임 후 1년 지나서 그 다음에 그만두기 1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 임기가 3년이니까 1년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남았으면 냅두고 중간 1년 동안에 그런 걸 만들었고요. 또 대의원에도 또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상입니다. 네.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서 의원총회 안건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직능단체들, 특히 보건의료 단체들의 선거제도에 대한 거를 좀 정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받아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제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선거제도에 관한 보고서를 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경기도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우선 이제 선거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그 협회 안에서도 염려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제도에 대해서 논하다 보면 좀 갈등이 첨예해지고 또 선호하는 그 제도들이 또 세대별로도 다르고 또 지역별로도 다른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이제 갈등이 첨예화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혹 대의원 분들이나 이렇게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런 제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논하다 보면 좀 회원들 간의 갈등이 좀 첨예해지지 않는가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 제도 개선에 대한 이제 자료들을 모으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치과의사협회는 굉장히 조용히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것을 정말 점잖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아까 앞서 말씀 주셨는데 한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비상총회를, 의시총회를 소집을 해서 그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를 시켜버렸던 것이고요, 직선제를. 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의학분쟁 후에 의센투라는 투쟁기구가 생겨서 거기에서 의사협회 조직 자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나온 거고, 또 다시 간선제로 돌릴 때는 그 선거제도 가지고 소송전까지 했었거든요. 소송까지 오고 가서. 약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직선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를 해서 간선제로 다시 돌리려고 하는 시도까지 계속해서 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 선거제도에 대한 거는 첨예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치과의사협회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갈등이나 뭐 이런 뭐 서로 회원 간의 뭐 무슨 주장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각오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다른 단체에 비하면 굉장히 점잖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거제도를 바꾸려고 할 때 이런 토론의 자리나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성숙된 의미에서 잘 다루고 잘 토론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잘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훨씬 더 치과의사협회가 혹은 여기 경기도 치과의사협회는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준비해오고 있다. 그리고 그런 준비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성숙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느끼는 건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그 준비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선거제도를 할 때 투표율이 낮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표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비용이 많이 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모든 단체를 거쳐온 결과 아무리 준비해도 준비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이제 문제점은 생기기 마련이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완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없거든요. 대의원제건, 선거인단제건, 아니면 직선제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해야만 뭘 하겠다는 그런 것들은 좀 환상에 가까운 것.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해서 제도를 개선하는데 이제 주저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선거제도 하면 항상 고려해야 될 것이 투표율이나 그 회장의 대표성, 그리고 그 회장이 가지는 권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 이 또한 정답이 없습니다. 투표율에 있어서도 직선제가 되면 투표율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약사회에서 직선제로 갈 때 반대 논리였거든요. 직선제에서 그 사람들이 생업에 바빠 죽겠는데 뭐 투표율을 얼마나 하겠느냐. 근데 이제 막상 직선제 투표했을 때 늘 60, 7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사회. 그러니까 이제 반대 논리가 무참히 깨진 거죠. 대의원 제도에서 대의원들이 사실은 이제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니까 이거 대표성도 떨어지고, 그런데 직선제를 하면 이건 권위가 서지 않는다 했는데 막상 직선제 투표를 했을 때 굉장히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그게 약사회에 어떻게 보면 조직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됐었죠. 그리고 또 한편에 그런데 이제 또 이게 또 직선제라고 해서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게, 그 의사협회 같은 경우 직선제로 전환하고 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조직 역량 차도 있겠지만 굉장히 투표율이 떨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의사협회 내부에서 직선제로 했을 때 대표성이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간선제로 가자 해서 통과될 정도로, 그러니까 직선제가 곧 득표율을 강조하지는 않는 거죠. 또한 간선제가 된다고 해서 또 그렇지도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제로 뽑아야 이 사람이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을 잘할 것이다. 이것도 사실 딱 꼬집어서 어떤 제도 탓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적으로 의사협회만 봐도 직선제로 그전에 뽑혔던 수많은 회장들에 비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선거인단제로 뽑혔던 노한규 회장이 훨씬 더 이제 탄핵되기 직전까지 2014년 3월 이전까지의 활동을 보면 훨씬 더 회원들을 많이 결집시키고 훨씬 더 회원들에게 지지를 받았었거든요. 이걸 보면 이제 선거인단제라고 해서 그걸로 뽑힌 회장이 반드시 대표성이 약하거나 활동이 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그 제도들을 살펴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의사회는 이제 뭐 전 세계 그 직능 단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단체로 꼽히는 단체 중에 하나인데, 일본 의사회의 회장의 권위는 굉장히 강력하고 회원을 대표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굉장히 민주적인 리더십이라고 평가하는데, 선거제도는 대의원제거든요. 선거제도 자체가 그 대표의 역량이나 아니면 권위를 얘기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단체의 선거제도를 살펴보면서 제가 느낀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선거제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잘 생각해보면 선거제도라는 게 회장 한 명 달랑 이렇게 뽑는 그 절차, 이거를 규정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선거를 왜 하는가 보면 회장을 뽑는 거고, 회장을 왜 뽑는가? 회장을 뽑는 거는 조직을 대표해서, 회원을 대표해서 무엇인가 강력한 조직적 역량을 발휘해라 하는 뜻이거든요. 그럼 선거제도라는 것은 그 시기에 가장 강력한 정치적 힘을 결집할 수 있는 수단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선거가 회장 한 명 뽑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회장을 뽑는 과정, 그 과정에 표출되는 여러 가지 의사소통, 그리고 선거 후에 그 회원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것, 전반적인 과정으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 중에 지금 우리 조직에는 어떤 선거제도가 가장 우리 조직의 힘을 최대화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 의사회는 대의원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했고 계속 보수했고 성공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단체는 직선제를 고려했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 단체는, 우리 회원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를 보면, 고민을 해보면, 최근에 여러 이제 뭐 설문조사든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이나 아니면 회원들의 정서를 보면 이게 명확한 것 같습니다. 명확한 거. 뭐냐면 지금 회원들의 힘을 명확하게 가장 결집해서 끌어낼 수 있는 제도는 사실은 대의원제는 분명히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회원들의 얘기나 대의원 스스로도 그렇게 많이 느끼니까. 그리고 설문조사나 이런 거에서 보면 회원들이 강력하게 직선제를 요구하는 것이고, 직선제를 하면 회장의 권위가 갑자기 생기고 대표성이 생기고 득표율이 갑자기 높아지고, 이래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조직에서 그 조직적 역량을 가장 크게 깨어내서 힘을 결집할 수 있는 제도는 직선제이기 때문에 직선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직선제를 고려할 때가 됐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회원들의 그런 정서나 이런 것들 보면 2013년에 그 선거제도 개선을 앞두고 했던 이 설문조사 보면 이제 협회에서 했던 설문조사 중에 이 전수조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9,600명. 그 당시에 9,600명의 투표권을 가진, 그러니까 회비를 내고 회원 자격은 아니죠. 이제 우리가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인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응답률이 28% 정도 되니까 응답률 28%는 굉장히 설문조사가 높은 거죠. 지금 의사협회 투표율이 28%니까 이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건데 여기서도 64%가 이제 직선제를 선호하고 직선제를 이제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회원들의 요구는 굉장히 강력하고 이런 회원들의 요구가 굉장히 큰데 이 요구는 무시하고 이제 다른 제도를 통해서 하겠다 하는 것들은 좀 회원들이 힘을 결집해내기는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당시에 대의원들이 선택을 할 때 이제 비슷했습니다. 사실은 대의원에서 대의원 그 총회에서 그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투표를 했을 때 직선제에 대해서 아예 무시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려했던 사항도 있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제 대의원 총회 자체에서 직선제에 대한 찬성이 59.6%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회원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의원이 직선제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했었던 거죠. 59.6%니까. 근데 이제 직선제가 부결되고 나서 그 중간 과정으로 선거인단제라도 도입하자 해서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선거인단제를 도입했을 때 이제 보면 그 자료 중에도 이제 장단점을 실어놨는데 모든 선거제도에 완벽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다른 직능단체를 다 비교해서도 뭐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고려해 보면 우리가 선거인단제를 제도를 이제 협회에서 택했을 때 고려한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 장점으로는 직선제 선거를 하게 되면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제 선거인단제로 하면 비용이 좀 조금 들 것이다. 그리고 선거가 덜 가열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이 제도가 그걸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지난번 선거인단제도 선거 치러봤는데 덜 가열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할 거 다 하고 선거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학연 지역 뭐 이런 거 할 거 다 해가지고 선거를 했죠. 그리고 또 비용도 이게 결산을 해보면 그렇게 뭐 직선제에 비해서 조금 들 것이다 해서 조금 든 것 같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직선제를 안 해봤으니까 직선제 하면 또 어마어마하게 들지도 모르겠지만 직선제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조금 들이고서 하는 데가 있고 약사회 같은 경우는 약사회 신문에서 후보자당 10억을 쓴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신문에 나오는 보건의학 뉴스라는 신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들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제도가 뭐 그런 것들 다 담보하지는 않는데 분명한 거는 이제 애초에 선거인단제를 도입할 때 우리가 예상했던 장단점들이 이게 반드시 맞아떨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회원들의 선거인단제로 하면 선거인단만 관심 있고 회원들 무관심 없고 그렇지는 않았죠. 다른 선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면 제가 이제 선거제도 연구를 하고 이 자료를 정리한 거에 보면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어떤 제도가 반드시 올바르다 이런 정답은 없고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제도를 택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단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관을 개정하는 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을 개정하려면 가능한 간단하게 해야 갈등의 소지를 좀 줄이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다른 모든 단체의 선거 규정에 비해서 치과의사협회 선거 규정이 제일 길어요. 보면 이제 의사회 한 줄, 약사회 한 줄, 그리고 한의사협회가 두 줄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치과의사협회는 10줄 넘거든요.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디나 좀 이렇게 된 과정이 또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규정은 굉장히 간단하게 하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갈등이나 문제점들은 그 회원들이나 대의원들이나 임원들이 충분히 이렇게 고쳐나갈 역량들이 있으시잖아요, 모두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믿고 이 회원들이 정서가 있다면 너무 디테일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다 만족스러운 제도 다 준비해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해놓고 발생되는 문제는 그때그때 고쳐나가면서 진행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지금 방청객 질의응답 토론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 협회 박영석 부회장님께서 오셨는데 이렇게 좀 한 말씀
드리겠다고 하셔서 잠깐 시간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도 치과에서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 참 치과계에 던지는 화두가 굉장히 의미가 깊고요. 또한 정진 회장님께서 바로 또 선거 회원들이 한 선거 공약에 내세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청회를 바로 하실 수 있게끔 준비도 하고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뚝심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존경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직선제가 국민의 주권이 국민한테 있듯이 치과의사의 주권도 역시 치과의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 회장님이 작년부터 이렇게 한번 7월달인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직선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겠다고. 그래서 정말 회원들한테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면 충분히 통과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서로 사석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정진 회장님 뚝심과 강한 추진력 또한 남다른 포용력이 있으셔서 밤낮으로 지금 일을 하시고 오늘 결론도 좋게 앞으로도 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치과계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 속에서 사회도 그렇지만 끊임없이 변화된 그 가운데서 치과계 회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고요. 서울지부도 지금 아마 선거제도에 개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도 부산지부도 경기지부가 하고 있지만 부산지부도 회원 직선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하려고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경기도 치과의사의 이 선거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다른 타 지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치과의사 협회 이사회가 열렸는데 저희들도 협회 공약사항이었고 협회장 공약사항이었고 정관 재개정위원회에서 재개정 특별위원회에서 했던 거를 아예 분리를 시켜서 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제 담당 부회장과 간사가 법제이사 간사를 해서 앞으로 향후 이제 아예 선거제도 개선만 넣고 앞으로 속도를 내서 연구도 하고 또 여러분들 같이 회원 공청회도 하면서 속도를 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터놨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좋은 결론들을 내셔서 회원들이 원하는 선거제도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선제 등 비용에 대해서 질문을 나올 거라고 그러는데 저희 인천은 간선제를 할 때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대의원 총회비만 선정을 하면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직선제가 이루어진 이후로는 선관위 활동을 위한 비용은 예산에 책정이 돼서 회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지만 회장 입후보 하는 순간부터 기타금, 선관위가 정한 기타금이 있습니다. 기타금 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00만 원을 기타금을 해서 그 비용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유인물이라든지 또는 뭐 발생되는 뭐 SMS 비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어느 정도는 선거 공약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예 처음부터 좀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처음부터 신경을 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의장님도 한의사회 좀 사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도 한 2배 정도 생각보다 적게 들더라고요. 2배 정도 드는데
물론 저희도 대의원총회 때는 그냥 기탁금제도만 있었고요. 350만 원 이렇게 후보자들이 내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범위 내에서 이제 하고 혹시 모자라는 거 있으면은 이제 또 우리 회비에서 공영기구에 나가고 했는데 뭐 모자랄 리가 없죠. 뭐 대의원총회 때 할 때는. 근데 이 직선제가 돼서는 저희들이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회원들의 오가는 뭐 그거 택배 비용 등등 했을 때 우리가 총 한 1,500만 원이면 될 것 같더라고요. 1,500만 원. 우리 회원이 지금 2,800명입니다. 근데 그러면 후보자들이 두 러닝메이트가 나온다고 치면 그러면 700씩 받으면 되겠다. 나머지는 우리 이제 회비에서 그래서 700씩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냥 한 후보자만 나와갖고요. 이게 대책이 없었죠. 뭐. 근데도 아끼고 했는데 700만 원에다가 한 300만 원 정도만 더 오버가 돼갖고 300만 원만 우리 회비에서 나가고 1,000만 원 물론 이제 각자 이제 후보자가 쓴 비용은 있죠. 제가 만들어내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범위를 정해줘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약사회장님들 진짜 뭐 10억 제가 아는 우리 약사회 회장님 어찌됐건 3억 썼다 그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치열한 데는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 한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네. 잠깐 보충 발언해드리겠습니다. 무투표 당선될 때도 일단은 그 800만 원 기탁금을 냈고요. 거기에 유인물이라든지 뭐 우편 발송비 그런 것들 포함하고 또는 당선 축하연이 한번 벌어지죠. 끝에 가서 그 비용마저도 거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하고 나서 정산 후 환불까지 정확히 해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질문은 두 가지를 묶어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경기도 치과의사회에서 회칙을 개정하게 되면 협회는 선거인단제, 경기도 치과의사회는 직선제가 될 텐데요. 이랬을 때 그 상하부 각 기관 간의 어떤 규정의 어떤 충돌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의사회 말씀. 저희는 뭐 할 게 충돌될 게 없었습니다. 만약에 정관에 뭐 이러이러한 경우는 안 된다. 뭐 그런 경우였으면은 우리가 뭐 해당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관은 대부분 큰 우리 권리 의미하고 그다음에 중앙회가 돌아가기 위한 정관들이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걸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 우리에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우리 헌법 같은 경우는 국민의 권리 의무가 직접 관계되는 거니까 그게 진짜 어떤 그 헌법에 어긋나는 거냐 아니냐는 건 진짜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주로 다 민법에 해당되는 민법 상법에 해당되는 그러한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뭐 전혀 그 정관하고의 문제도 없었고요. 오히려 또 우리가 경기도 한의사회에 대한 거는 우리가 정해서 대의원총회에서 통과하는 물론 지금 이제 과정으로 보면 이렇게 됐다고 해도 중앙회에서 나중에 그 중앙회장이 이제 승인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발효한다고 하는데 그건 늘 관례적인 거죠. 뭐 경기도에서 통과했는데 중앙회장이 아주 현저하게 진짜 우리 회원들의 권리 의무를 해야 하는 게 아니면 당연히 우리 경기도회 대의원의 경기도 회원들의 의견이 당연히 존중되고 또 그대로 돼서 전혀 뭐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잠깐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회장 후보자 공약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경우에 이걸 어떻게 검증을 혹시 할 수 있는지 그 사례가 있으시는지. 그리고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후보자들이 쭉 이제 하기 전에 자기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 뭐 만들고 이런 걸 공약을 내세우겠다고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먼저 내잖아요. 그럼 이제 간단히 먼저 그 사람의 그 진짜 양력 뭐 그런 거 다 따져보고요. 정말 이것이 우리 경기도 한의사 회원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네, 저희 인천에서는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관위 주관하에서 합동연설 토론회는 그 인천 지부 자체로 하고요. 분해에서 또 요청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좀 인구가 많다든지 조금 그
질의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은 분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선거의 주관 하에서 거기 가서 합동연설기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회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그런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아 그런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한의사회 경기도 한의사회 전임부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조금 좀 제가 질문드린 의도가 좀 달라고 해서 제가 다시 보충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정관 개정은 3분의 2의 찬성을 득해야 정관 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어느 단체든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직선제안을 59.6%의 찬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1가 안 돼서 그때 부결이 됐습니다. 대전총회에서 우리 뒤에 있는 이상 대의원이 정말 눈물로 고소를 하는 바람에 선거에 대한 때가 그때 71% 찬성해서 시행이 되고 작년에 시행을 했죠. 아마 대한한의사협회도 아마 정관에 분명히 정관 개정은 3분의 2의 찬성을 듣게 된다고 되어 있을 걸로 믿습니다. 2009년도에 5월에 그렇다면 윤한용 회장인지 정경민 회장이 묘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52조 신설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중요 정책을 전의위원 직접 투표에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직선제를 아마 여기서 통과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대의원 총회, 경기도 한의사회 대의원 총회의 정관 개정도 3분의 2가 아닌 과반수의 찬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만드셨다고 말해요. 네, 맞아요. 네네. 그렇다면 대한한의사협회가 있고 대한한의사협회 지부가 경기도 한의사인데 경기도 한의사에서 그런 정관을 바꾼 것은 대한한의사협회의 허락을 득해야 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득했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게 뭐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법에 대해서. 근데 우리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유권 해석을 부탁했어요. 그럼 이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 총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법무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하나의 예시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 단체의 총회 결정이 우선한다. 그리고 유권 해석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 중앙위에다가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또 오케이 하고 이렇게 통과된 거죠. 예,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협회에서 오신 우리 방영석 부회장님께 하나 여쭤보는데 지금 협회 이사회 때 보면 각 지부에서 번번이 이런 정관 개정안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럴 때 협회 이사회에서는 이건 우리 협회 정관이 위배되기 때문에 반려를 시켰거든요. 지금 우리 방영석 부회장님 지금 한의사회 예를 들으시고 아마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십시오. 사실 저희들도 몰랐던 정관입니다. 3분의 2 반드시 항상 정관은 네, 정관은 3분의 2 이상을 득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 저도 오늘 정치비상협회에서 같이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사실 처음 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부에서는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뭐 우리 변호사님 계시니까 정확한 어떻게 보면 더 법률에 이게 사실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지부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직선제를 통과시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너무 많은 고생을 하지 않고서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한번 송 변호사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법률 아무튼 나중에 이거는 분명하게 협회에서 저희들도 한번 유권 해석이나 이거는 법제파트에 넘겨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세세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또 내용이 나와서
건데요. 하여튼 좀 더 진행을 보겠습니다. 저기 또 다른 질문은요. 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송희정 변호사님 말씀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해달라는 질문입니다.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좀 그러니까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요. 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그 입장이 있긴 들어가느냐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아예 지정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장은 따로 뽑고 대통령이랑 상관없이 따로 뽑고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 있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성을 갖고 그거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향후에 이제 만약에 불리하게 판단을 했을 경우에 이제 뭐 정권을 잡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 영향력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 그 임명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독립성을 그 보장함으로 인해서 좀 더 공정하게 선거를 치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현 집행부의 출신이 아닌 다른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더 공정하게 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일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언을 드린 겁니다. 네, 다음은 선출직 부회장과 임명직 부회장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질문 답해 주실 분이 어떻게 관계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예, 선출직 부회장하고 임명직 부회장하고 잽이 안 됩니다. 뭐 직접 뽑힌 그 수석부회장은 뭐 회장과 다름없는 대표성을 갖고 있고요. 임명직 부회장은 진짜 그 회장과 그 회장이 임명하는 사람이니까 또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뭐 별별 경우가 다 있죠. 진짜 우리가 이렇게 뽑거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하여튼 그 임명직 부회장하고 선출직 부회장은 뭐 제가 우리 경기도에서 느끼기에는 벌써 뭐 발걸음이 다르죠. 네. 다음은 또 다른 질문 중에 중복 질문이요. 선거에서 지연 학연 선거를 방지할 수 있는 선거 운영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상당히 이야기가 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좀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올려주시겠습니다. 좀 이 부분은 좀 너무 길 것 같지 않습니까? 보는 시각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잠깐. 어쨌든 그 선거인단제를 도입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잠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의원제도 개선하려고 하는 게 대표성이 없다고 없다는 것도 있지만 대의원 제도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선거 과정에서 혼탁해지고 또 학연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냥 끼리끼리 나눠 갖는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인단제를 이제 해서 한 200명 대상 하는 거를 1000명 정도 해놓으면 그럼 학연 지연에 의존하기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했는데 일각에서 비판하기는 그냥 후보자만 5배 힘들게 학연 지연을 동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제 제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첨예하게 회원들이 갈등하고 있는 예를 들어 전문의 제도라든지 아니면 의료 민영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전략,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걸 구별해내고 그에 따라서 이제 투표하는 거를 모든 회원들은 바랄 텐데 결국에 가서는 이제 대의원 제도,
뭐 선거인단제도 사실은 좀 학연 지연에 좌우되는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느끼는 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 다른 단체도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도 비슷해서 이제 의사협회도 안 그런 것 같지만 30몇 개 대학이라서 안 그런 것 같지만 주요 메이저 대학들이 합종 마련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약사에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 주요 쟁점을 만들어내고 그런 거에 이제 참여하는 회원들이나 대의원들이나 선거인단들의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생각하면 이게 제도만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직선제로 이제 대통령 선거 뽑는다고 해서 지원이 갑자기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선거 쟁점들을 만들어내고 그 쟁점들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부여하고 또 회원들에게 그 정보를 자꾸 제공하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내는 그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 통로가 지금 치과의사 우리 협회 안에서는 사실은 이제 직선제 방식이 그 통로에 가장 가깝다라고 지금 회원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의원보다는 선거인단제보다는 직선제가 아무래도 그런 소통이나 홍보를 알기 가장 명확하지 않는가. 그래서 선거인단제 계속 보여주고 하잖아요. 사실은 지연과 학연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람이 내 학교 출신이고 우리 같은 지역에 있는 선후배고 그 사람이 나오면 당연히 전혀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는 호감을 갖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지상정이지 너 왜 이 학교 나왔다고 저 사람 좋아해? 라고 주장하는 거는 조금 억지인 것 같습니다. 단지 그런 그 관계의 부분을 좀 더 넘어서 마음이 똑같아요. 이 사람도 이거 한다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 거 보면 그것도 똑같거든요. 분별력이 없는 선거 공약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한 번이라도 더 봤던 사람이고 그 전에 얘기라도 한번 좀 안면이 있었던 사람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자분들이 그 후보가 지금까지 어떤 행보를 걸어왔고 어떤 일들을 했었고 어떤 주장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해서 그것들을 회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주시지 않느냐. 직선제 아무리 해도 결국은 뭐 선거인단제나 아니면 대의원제로 뽑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떤 그 특별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뭐 이런 거를 깨야 된다. 유권자 여러분 정책선거 합시다. 이런 공약, 그러니까 구호를 해서 그게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또 많은 정보를 회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기 마지막 질문인데 잡으신 게 맞아요. 좀 마무리해 주시죠. 예. 짧게 좀 거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학연 지연은 선거제도 이렇게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인천에서 사례 이제 저희가 직선제를 할 때 미리 예측 못했었지만 회원들끼리 어떤 소통의 벽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출신대학들. 이번 지난 선거 때도 저희 대학 출신 내에서도 누구를 지지한다 그런 어떤 것도 없었고 자기 소신도 그리고 그 후보자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해라 라고 프리로 이렇게 놔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한번 말씀하셨지만 우리 치과계 기자님들이 그 기사를 보면 좀 정치적으로 좀 쓰는 대목들이 간혹 좀 있더라고요. 좀 그런 데 대해서 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좀 좋은 쪽으로 좀 써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이제 만약에 직선제가 된다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직선제 회장이 되시는 분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또 안착시키기 위해서 좀 그런 노력을 처음에 한두 분들이 좀 해주셔야만이 더 성공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우리 김재기 의원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높은 투표율을 보이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혹시 투표 방법에 대한 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재 그 완전히 완비된 선거제도를 갖추려고 하면 시간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떤 로드맵으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갖고 묶어서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투표 방법에 대해서는 다 간다가 저희의 노선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 그러니까 회원들에게 우편을 보내서 아니면 뭐 전화상으로 하든지 하여튼 회원들이 이번 투표에서 나는 어떤 투표 방법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제 보내오면 그것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베이스는 이제 우편 투표를 베이스로 하고요. 그래서 우편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그 소식들이 가는데 어떤 나는 인터넷이 편하니까 인터넷으로 하겠다 그러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도 우편으로 그 투표 용지가 안 가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요. 모바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다 한다라는 그런 일단 생각을 가지고 일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투표 방법 부분에서는 조금 더 얘기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협이 지난번 선거에서 1인당 5,000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 등기 우편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근데 한의사협회는 택배 형식으로 해서 약간 그거보다 비싸서 1인당 5,600원 예,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의협의 우편 투표 방식으로 한다면은 저희는 경기도 등록회원이 3,800명이니까 약 1,900만 원 정도 들고요. 한의사협회처럼 우편보다는 택배가 훨씬 더 확실하긴 합니다. 직접 우체부가 찾아가서 직접 전달하고 3일 정도 후에 투표용지를 직접 또 수거해 오기 때문에 저는 600원 정도의 1인당 600원 정도의 비용을 투자를 할 가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한 2,000만 원, 2,100만 원 정도 투표 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KT에서 운영하는 그 보팅 시스템이라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인터넷 투표를 대여해 주는 거죠. 대행해 주는 업체인데 거기는 1인당 500원에서 800원 그 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로 인터넷 투표를 할 수 있고요. 또 선관위에서도 인터넷 투표를 대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김옥 이정구 회장님이 얘기하셨는데 한 1인당 700원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싼 걸로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베이스는 직접 투표나 아니면 우편 투표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우편 투표가 더 낫다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듣기로는 협회에서 홈페이지도 개편하고 그러면서 협회 모바일 앱을 이제 만들기로 한 걸로 들었거든요. 근데 이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이렇게 더 투자를 하게 되면 뭐라 그러죠? 설문조사하고 투표하고 하는 거를 거기다 이렇게 심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비용이 전혀 안 들고 투표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으니까 물론 시스템 구축하는 데는 돈이 들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 방법에 대해서 정관에 굳이 정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기술 발전을 따라가려면 이런 투표 방법도 그 규정적으로 정해서 가장 돈이 적게 들면서 회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그 실직 부분이나 뭐 하여튼 그 준비를 해서 그 통과시킬 목표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저희는 직선제를 한다라는 회칙이 통과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거기에 따른 것들은 각심은 다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안 되고 어떤 사고를 친다면 욕을 먹으면 되죠. 욕을 먹고 그리고 그걸 또 붙여나가고 그러니까 이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의원 통해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내용 정도의
만약에 뺄 수 있다면 더 빼면 더 좋겠죠.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하여튼 그 정도 선의 해칙이 일단은 통과가 되면 우리는 일단 직선제로 가는 거니까 그 이후에 규정 고치고 뭐 이런 것들은 기존에 했던 거에서 직선제에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쳐나가고, 그리고 아까 지적해서 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규정에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장시간 동안 소개해 주신 패널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장시간 동안 듣느라고 해가지고 우리 배우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